시장은 철저하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거고 패닉이셨을 거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만 앞으로도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공부하고 함께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황도 역시나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빠지고 코스닥 지수가 11% 빠져서 많은 분들이 패닉에 가깝게 너무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네, 저 또한 어제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면서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드리기 위해 오늘 기업분석 훈련소보다 시장 상황 점검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자체는 원래 변동성이 있는 위험 자산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다만 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말 그대로 추정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하락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예전처럼 다시 지속적인 그 안정세, 시장의 안정세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입니다. 당연히 주가라는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떨어져도 주가는 빠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값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중요한 요인이고 중요한 키팩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우리나라 음식료 회사들, 우리나라 화학 회사들, 이런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들,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이익이 꺾였는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은 철저하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거고 패닉이셨을 거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루 이틀 주식 투자를 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공부하고 함께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황도 역시나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지금 딱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점검해 드릴 거고요. 절대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란 큰 속성, 위험자산, 변동성이라는 큰 속성, 그리고 어려운 속성을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오래오래 주식 투자를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마치 불로소득인 것처럼 폄하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 코로나 때 들어와서 그게 마치 내 실력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신 분들,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렵다는 거 또 한 번 느끼셨을 거고요. 주식 투자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쉬웠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다 돈을 벌었겠지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이 잡아야 2, 3% 될 겁니다. 90% 이상은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전혀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을 기관 투자자가 됐든 외국인 투자자가 됐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또 긴급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오늘장까지 차분하게 보고 좀 추세적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오늘은 물론 어제 급락 나온 것만큼은 아니지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반등 나왔다고 또 시장이 또 돌아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 반에 경제연탑에서 초청으로 강연회 전에 라이브로 구독자분들이나 훈이팸 여러분들 만나서 그 강연에 대한 소개도 해드릴 거고 시장 상황도 조금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9일 금요일 경제원탑 라이브랑 8월 11일 일요일 8시 경제원탑 특별 초청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쉽게도 중동점,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폐강이 됐지만 아직 신촌, 목동, 여의도,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 그리고 부산, 그리고 청주, 그 다음에 판교 이렇게 중동을 제외한 현대백화점 강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온라인 라이브 강의가 됐든 많은 분들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관련돼서 고민 있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장을 어떻게 같이 대처하면 좋을지 경제원탑 특별 초청 라이브 강연과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이 주식 투자 관련된 어려운 점들을 함께 슬기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CNC 인터까지 각 업종별로 수익률이 좋은 소위 말하는 시장의 주도주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일단 수익률 현황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날 급락 나왔을 때 하이닉스가 8월 5일 급락했을 때 21.6% 빠졌고요. 한국조선해양이 23.5%, HD현대일렉트릭 25.7%, 리가캠도 24.1%, 삼양식품도 최저점 기준 8월 5일 어제 최저점 기준으로 20% 넘게 빠졌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밖에 안 빠졌고요. 최근의 주도주인 생각보다 성방한 게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급락대는 15% 안짝으로 빠졌습니다. 현대차도 13% 정도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많이 빠진 게 한미반도체, HD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20% 넘게 빠졌고요. 네, 실리콘2, 화장품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실리콘2가 30%나 빠졌고 이수페타시스도 30% 넘게 빠졌습니다. 테크잉, 반도체 주도주처럼 움직였던 테크잉도 27.6%나 빠졌고 제약바이오의 펩트론, 비만치료제 쪽도 29%, 화장품의 VT 27%, 재룡전기 24%, 네, 평균적으로 21.5%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10% 넘게,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온 것도 가장 가파르게 10% 넘게 반등 나온 것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역시나 조선주의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이 모두 1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빠졌을 때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것만 봐도 역시나 하반기에 주도주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10% 넘게 나온 종목이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리가케미 10% 넘게 오늘 8월 6일 화요일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단에서 실리콘2도 역시나 급반등이 나왔고요. 펩트론, 제약바이오의 비만치료제 펩트론도 15% 넘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단의 VT도 역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주도주 쪽에 제약바이오, 조선, 화장품 모두 급반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오늘 반등이 안 나온 것들, 방산,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에 HD현대일렉트릭 이런 거는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닉스를 비롯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반등은 나왔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보다 덜 반등이 나와서 이런 측면도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 전반적으로 최고점 대비 주도주의 평균 하락률은 시장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24% 빠졌고 코스닥이 31% 빠졌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선방한 수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요 수치가 좀 잘못됐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마이너스 9.2%가 아니고요. 연초 대비 지금 8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주도주의 수익률은 8월 5일 급락은 나왔지만 오늘 8월 6일 화요일 날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요. 주도주 중에 급반등이 세게 나온 거는 가장 센 쪽은 역시나 조선주랑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화장품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계속 시장에서 주도주 자리를 차지했던 방산이랑
반도체는 반등도 약하게 나왔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근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조금 견고하다는 걸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IBK증권을 참고했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거는 왜 이렇게 주가를 빠졌냐. 핵심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역시나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말 그대로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상황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선언 관련돼서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다. 버핏이 애플 주식 매도했다. 이 버핏의 애플 주식 매도도 정확한 팩트는 버핏이 지수가 급락 나올 걸 예측해서 그 버핏이 보는 매크로 지표가 2달 전 지표입니다. 지금의 실업률, 지금의 소비 지표, 경기 지표를 보고 또는 미 국채 금리를 보고 애플을 매도한 게 아닙니다. 버핏이 워낙 애플에 관련돼서 가치주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일정 부분 여전히 많이 들고 있지만 절반 이상 매도한 거는 버핏이 갖고 있는 애플 주식이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애플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합리적으로 보는 의견은 버핏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버핏의 후계자가 에너지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에너지 주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으로 에너지 주식을 더 담기 위해서 애플을 좀 매도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도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슈퍼 AI 칩 블랙엘을 양산이 연기됐죠. 그래서 매크로의 바텀업의 기업발, AI 기업발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코스피가 8.77%, 코스닥이 11.3% 빠졌고요. 이 이격도라는 거는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코스피의 계리율, 요 21선을 일종의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과 코스피 지수의 계리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격도가 올라가는 건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었던 구간이 과거 2002년 이후 네 번째인데요. 그 이격도가 급격하게 벌어져서 이 네 번의 사례 2004년, 2008년, 2011년, 2020년인데요. 이 과거 100을 크게 하회하는 이평선 크게 하회하는 수준 이 네 번의 사례의 평균 이격도 밴드에 최하단 위치할 정도까지 어제 지수가 많이 빠진 거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이격도가 84.7까지 코스닥은 6번의 증시 급락이 나왔는데요. 02년도, 04년도, 06년도, 08년도, 11년도, 2011년도, 2020년도에 많이 빠졌을 때 급락 나왔을 때 평균 밴드 역시 코스닥의 하단 수준이 84.7까지 이격도가 벌어졌다. 주가의 속성상, 증시의 속성상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는 이격도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이격도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ear and Greed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어디서 확인하냐? investing.com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investing.com 앱을 까셔도 좋습니다. 거기 굉장히 매크로 지표부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Fear and Greed 지수가 극단의 공포 수준인 25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5 밑으로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의 공포 상황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지표나 지수들이 선반영하지 않았냐 그런 의견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률 역대 5위입니다. 그런데 과거 역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사례랑 비교해보면 그때의 펀더멘탈과 지금의 펀더멘탈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역대급으로 떨어졌을 때 9.11 테러의 펀더멘탈, 닷컴 버블 붕괴 때 펀더멘탈,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펀더멘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펀더멘탈과 지금의 펀더멘탈이 같냐?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자체만 상당한 급락, 과도한 투매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보니까 1조 5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이 매도세가 급격하게 진정되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매도세고요. 코스피는 엄청나게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금리 인하 구간은 과거에 보면 금리 인하 구간 초입에 과거 역사상
주가 하락은 반드시 나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9월 FOMC 인하 전까지 빅스텝으로 인하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 경기가 진짜 박살났구나. 오히려 빅스텝 때문에 큰 폭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동시에 유동성 부양 효과를, 그러니까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우려를 막을 어떤 정책이나 연준이나 재무부가 액션, 즉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과거의 역사적인 급락 나왔을 때 사례와 다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연준이나 재무부가 9월달 FOMC 또는 11월달 또는 9월 전에 깜짝 발표를 통해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서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되면 주가 하락은 나왔지만 항상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되면 단기는 주가 하락했지만 결국은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9월, 11월 두 번의 9월, 11월 차분히 순차적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시장은 당연히 진정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거는 총 3번까지 75bp를 내릴 경우에는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많은 성장주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다양한 로봇, 성장 산업들, AI 관련된 산업들 자체적인 자금 조달보다는 외부에 차입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3번이나 내려서 75bp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적 성장주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장단기 채권 금리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환율의 움직임. 네. 어제 그렇게 급락이 나와서 많은 분들 얘기. 이게 시장에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나 시스템적인 에러가 있으면 분명히 환율 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달러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에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나 빅테크가 박살나서 IT 버블 붕괴, 그러니까 닷컴 버블 붕괴 수준까지 가려면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 달러에 대한 급격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환율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침체, 경기 침체를 반영하려면 어떤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가 나오면 즉각 경기 침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라는 건 어떤 얘기죠? 당연히 단기보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랑 차이가 많이 나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훨씬 높으면 경기 침체가 분명히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한 경기 침체를 실제 금리로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 9월 기준금리를 3.25% 전망하고 있는데 이 3.25%는 침체도 전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금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6월 달에 고용지수가 46.1에서 51.5로 고용지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신규 주문 건수도 47.3에서 52.4로 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은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표가 숫자가 설명하는 게 경기 침체하고는 차이, 괴리가 존재합니다. 빅스 지수가 어제 38.57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빅스라는 거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30m로 당연히 떨어졌고요. 8월 6일 기준으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는 다른 건데요. 경기 침체로 발전하려면 결국은 크레딧, 신용 리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은행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신용 건전성이 훨씬 더 닷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때라든지 아니면 2008년도 리먼 때보다 훨씬 신용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상황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고용 증가가 일어났고요. 이걸 침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미 국채 수익률과 글로벌 주식 수익률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 국채 대비 주식의 수익률이 감소되면서 어제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면서
그 주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해서 주식에 대한 그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주식과 국채의 차이가 수익률 차이가 11% 정도 됐는데 26일 기준으로 7월 26일 기준으로 5% 이상 급격하게 줄면서 6.33%까지 감소했고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게 다시 8%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코스피 평균 PER이 13.6배 수준인데 올해 예상되는 순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180조, 맥스로 잡으면 200조입니다. 평균값 때려보면 순이익 190조인데 190조를 감안하면 현재 8월 6일 오늘 종가 기준 PER 10.9배입니다. 2002년 이후 20년 동안 역대 평균 코스피 PER이 13.6배, 약 14배인데 그거보다 지금 20% 넘게 낮은 10.9배 수준입니다. 오늘 주가 올라온 것까지 반영하면.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은 없는 수준이다.